다크 유니버스는 이제는 그냥 없다고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인비저블맨에 이어서 울프맨까지 2연타 성공했다면 다크 유니버스가 재개될 가능성이 조금은 있었겠지만 이거는 망했다, 끝난 것 같다,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다양한 대중문화 콘텐츠를 리뷰하는 남자 모빈입니다. 이번 영상에서 리뷰할 작품은 2025년 3월 5일에 국내 극장에 개봉한 영화 울프맨입니다. 제목만 봐도 알 수 있지만 늑대인간 영화고요. 호러 전문 제작사로 명성이 높은 블루마우스 작품이고 인비저블맨으로 흥행과 비평에서 큰 성공을 거뒀던 리 워넬 감독이 연출했습니다. 그리고 유니버설 픽처스의 호러 프랜차이즈인 다크 유니버스에 속한 작품으로 여겨지기도 합니다. 방금 좀 애매한 언급을 한 이유가 다크 유니버스 자체가 지금 되게 애매한 상태거든요. 톰 크루즈의 미이라부터 다크 유니버스가 시작되는 거였는데 손익분기점은 넘겼지만 그래도 기대 이하의 흥행 성적을 거뒀고 평가가 너무 안 좋았잖아요. 한편 살짝 간보고 아 이거는 아닌 듯 하면서 유니버스 자체가 취소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제 블루마우스가 슬쩍 와가지고 이거 우리랑 같이 해봅시다 해서 인비저블맨을 만들었어요. 이 영화가 제작비 대비 큰 흥행 수익을 거뒀고 비평적으로도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이걸로 다크 유니버스가 완전 부활인지에 대해서는 애매한 입장이었단 말이죠. 어쨌든 유니버스가 성립이 되려면 뭔가 작품들끼리 연계되는 게 있어야 하는데 인비저블맨에서는 그런 게 전혀 없었거든요. 그런데 같은 감독이 늑대인간 영화를 만들게 되어서 이런 작품들이 유니버스 형태로 이어가는 건가 하는 기대감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번 울프맨 나온 거 보니까 다크 유니버스는 이제는 그냥 없다고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빌 콘돈이 연출한다는 프랑켄슈타인의 신부도 계속 소식이 없고 만약에 인비저블맨에 이어서 울프맨까지 2연타 성공했다면 다크 유니버스가 재개될 가능성이 조금은 있었겠지만 이거는 망했다, 끝난 것 같다, 그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이 영화는 정말 인비저블맨 만든 감독이 만들었다고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제가 올해 본 영화 중에서 실망감이 제일 큰 것 같습니다. 블루마우스가 엄청 작은 규모의 호러 영화들도 만들지만 이거는 블루마우스, 유니버설의 로고가 붙은 작품의 느낌이 아니라 썬댄스 영화제에서 볼 법한, 그것도 비평적으로 반응 되게 갈리는, 보면서 와 제작비는 진짜 안 들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대사가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등장인물이 5명인데 그중 2명은 분량이 별로 없어요. 사실상 배우 3명만 데리고 다 하는 영화고 남편, 아내, 딸 이렇게 3명이서 산속의 낡은 집에서 거의 다 찍었습니다. 아내 역할에 줄리아 가너 제외하면 배우들도 다 생소하고요. 줄리아 가너는 드라마 오자크에서 루스 역할로 나온 걸로 유명하죠. 굉장히 개성있게 예쁜 외모의 여배우입니다. 인비저블맨의 주인공이었던 엘리자베스 모스도 그렇고 리 워넬 감독 작품에서는 이렇게 개성적인 매력이 있는 여배우들을 선호하는 듯한 느낌도 드네요. 참고로 올해 줄리아 가너가 MCU에 데뷔합니다. 여자 실버 서퍼 역할. 그런데 실버 서퍼 역할이면 얼굴이나 제대로 나올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진짜 배우 3명이서 산속에서 고생하면서 찍은 영화고요. 엄청 저예산 느낌 납니다. 늑대인간 나오니까 분장이나 이런 특수효과도 유심히 봤는데 이 영화의 가장 큰 단점이 이거인 것 같아요. 이도 저도 아니고 뭔가 어중간하다. 늑대인간 영화들이 크리처 장르로 분류되기도 하지만 사람이 늑대로 변형을 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연출이나 묘사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바디 호러 장르에 포함될 수도 있거든요. 이 울프맨이라는 영화도 내용은 다 공개되었어요. 이거는 스포일러도 아닙니다. 남편이 늑대인간한테 상처를 입고 감염이 되어서 서서히 늑대인간으로 변해가는 게 메인 스토리인데 완전히 늑대인간이 되어가지고 가족들을 공격하는 그런 내용보다는 서서히 변해가는 과정에 더 큰 분량을 두고 있어요. 굉장히 징그럽고 역겨운 묘사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말했듯이 어중간해요. 차라리 그냥 확 제대로 센 묘사로 가는 게 나았을 것 같은데 바디 호러 같은 느낌이라고 하기에는 아 뭔가 좀 나오나 하고 기대하는 순간에 흐지부지 제대로 안 보여주고 제일 어중간한 느낌은 뭐냐면요, 변신하다가 만 것 같아. 제가 늑대인간 영화를 그렇게 많이 보지는 않았고 본 작품들도 대부분 엄청 옛날에 본 건데 대부분의 늑대인간 영화에서 끝까지 변신 다 하면 아예 완전히 늑대처럼 되거나 아니면 늑대가 두 발로 서 있는 형태이거나 이 두 발로 선 늑대 형태가 제일 베스트예요. 제일 무섭습니다. 참고로 늑대인간 영화 중에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작품이 닐 마샬 감독의 독솔저거든요. 이 영화 찍을 때 감독도 거의 무명이었고 특수효과 이런 게 좀 허접한 건 있지만 그 늑대인간의 압도적인 포스는 정말 너무 강렬했습니다. 그런 괴물과 마주치기만 해도 내 몸이 갈기갈기 찢겨버릴 것 같은 그런 살벌한 느낌. 늑대인간은 이런 느낌과 묘사가 가장 좋습니다. 울프맨에 나온 늑대인간은 늑대인간이라기보다는 그냥 유인원 괴물 같아요. 사스쿼치 같은 거. 그런데 전신 탈모가 좀 심하게 온 그 혹성 탈출 영화, 최근에 나온 거 말고 60년대 70년대에 나왔던 영화에서의 그 유인원과 비슷한 느낌의 분장이에요. 물론 하관 좀 튀어나오게 하고 이빨 날카롭게 하는 걸로 유인원과는 다른 느낌을 주지만 딱히 늑대로 보이지도 않습니다. 이 감독 전작인 인비저블맨에서 투명 인간을 묘사하는 방식에 엄청 감탄했었거든요. 아주 오래된 소재인데 이거를 현대적인 감각으로 굉장히 느낌있게 연출을 잘하는 감독이란 인상이었는데 늑대인간은 왜 이렇게 어중간하게 표현했는지 모르겠네요. 너무 아쉽습니다. 감독 나름의 신선한 아이디어를 시도한 장면들도 있어요. 인비저블맨과 완전히 반대인 감각으로 인비저블맨은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라는 공포를 묘사해야 하기 때문에 넓고 환한 공간을 보여주지만 거기에 아무것도 없는 거를 보여주는 연출로 서스펜스를 만들어내잖아요. 반대로 울프맨은 거의 모든 내용이
밤에 진행되고 어두운 공간에 늑대인간을 숨기는 방식으로 서스펜스를 연출해요. 특히 늑대인간 시점으로 보여주는 장면들이 있는데 늑대인간이 되면 감각이 이상해지면서 아내나 딸이 말을 하면 그 말이 막 뭉개져서 들리고 야간 투시경처럼 어둠 속에서도 잘 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늑대인간 시점으로 아내와 딸의 코앞까지 다가갔는데 두 사람은 어두워서 볼 수가 없는 그런 장면도 나오고 어떤 면에서는 인비저블맨하고 비슷한 장면이라고도 할 수 있죠. 눈앞에 있지만 보이지 않는다는 면에서. 그리고 입김만 싹 보이는 장면도 똑같이 나오고요. 그런데 이런 연출들로 보여주는 서스펜스나 장르적 재미 그리고 시청각적 임팩트가 다 너무 어중간해요. 사실 인비저블맨도 호러 장르로서는 무서운 순간이 거의 없는 영화이긴 하거든요. 무섭지는 않아도 되게 강렬한 연출들이 있고 내용 자체가 재밌으니까 반응이 좋았던 건데 울프맨은 무섭지도 않고 내용도 재미없고 기억에 남을 만한 강렬한 연출도 없어요. 그냥 진짜 대중성은 내다 버린 썬댄스 영화제 작품 보는 느낌이었고 그런데 썬댄스 영화 보는 감각으로 보더라도 뭐 비슷한 호러 장르라면 더 위치 아니면 호러는 아니지만 시골 배경의 스릴러로 윈터스본 같은 영화 이런 영화들은 각본에 굉장히 깊이가 있고 서브텍스트도 굉장히 풍부하다는 느낌을 준단 말이에요. 대중적인 재미는 없지만 그래도 굉장히 포만감이 느껴지는 영화들입니다. 그런데 울프맨은 상차림이 너무 빈약해요. 이 영화가 다루는 주제나 내용을 보자면 뭐 일단 감독의 전작인 인비저블맨하고 비슷한 방향인 것 같습니다. 페미니즘적인 담론도 들어있다고 볼 수 있고요. 연인이나 남편에게 공격당하는 여자 주인공을 등장시키니까 정확히는 이번 작품에서는 남편보다는 아버지 혹은 가장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영화의 초반에 남자 주인공이 어린 시절이 나오는데 아버지가 주인공과 같이 사냥을 가면서 계속 숲은 위험하다 너는 죽을 수 있다 이런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굉장히 윽박지르듯이 해서 엄청 폭압적인 가장의 모습으로 그려지거든요. 그래서 주인공은 그런 아버지와 도저히 같이 살 수가 없어서 떠나게 되고 도시로 나와서 가정을 꾸리고 사는데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연락을 받고 가족들과 예전 고향집으로 가게 된다는 내용이거든요. 주인공이 딸한테 널 지키고 보호하는 게 내 일이다 이런 말을 평소에도 계속 하는데 물론 아버지처럼 폭압적인 모습은 아니고요. 그런데 가족들을 데리고 고향집에 오고 늑대인간에게 감염이 되면서 지키고 보호해야 할 가족들을 오히려 위협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죠. 이 영화의 상황 전개들을 보면 가족 사이에서 벌어지는 공간의 분리라는 측면을 계속 집중해서 조명을 합니다. 문을 꽝 닫고 못 들어오게 막다가 딸이 밖에 있는 건 아빠인데 왜 못 들어오게 하냐라고 해서 다시 열어주고 그런데 같은 공간에 있는 아빠가 점점 위협적인 존재로 변하니까 다시 또 도망쳐야 하고 가장의 폭력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문을 잠그고 버텨야 하는 상황 사실 수많은 가정에서 매우 흔하게 벌어지는 일들이에요. 특히 이 영화에서 캐릭터들의 상황을 보면 남편과 아내 역할 배우 캐스팅부터가 굉장히 언밸런스하죠. 아내는 굉장히 잘 나가고 세련된 커리어 우먼의 모습으로 나오고 반면 남편은 직업은 작가인데 현재 좀 슬럼프에 빠진 루저 같은 모습이고요. 이러니까 영화 자체가 되게 정형화된 틀 안에 갇혀있는 느낌이기도 해요. 연극 보는 것 같기도 하고요. 결말의 경우는 어찌 보면 의외이고 약간 감동적일 수도 있는데 여전히 좀 어중간합니다. 이 결말이 임팩트가 있으려면 앞에서 좀 더 센 것들이 있어야 해요. 좋은 결말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영화의 전체적인 어중간함에 이 결말마저도 매몰되어 버린다. 여주인공 줄리아 가너는 남편도 늑대인간이 되고 혼자 딸을 보호해야 하는 상황이 약간 쿠조 비슷한 느낌이기도 하거든요. 이미저블맨에서 엘리자베스 모스의 연기가 굉장히 화제가 되고 주목받았던 것처럼 이 영화에서 줄리아 가너의 캐릭터 연기도 기대를 했었는데 아쉽게도 엘리자베스 모스 정도로 큰 임팩트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 장르에서 비슷한 여자 캐릭터가 많기도 했고 이 장르의 스테레오 타입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앞에서도 말했지만 이미저블맨 만든 감독이 맞나 싶을 정도로 너무 실망스러운 작품이에요. 감독이 투명인간 영화 엄청 재밌게 잘 만들어 놓고 좋아 다음은 늑대인간이다 하면서 기대 좋게 만들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흥미가 팍 식어버린 것 같아. 인비저블맨이 한국에서 57만 명 정도 들었거든요. 이거 사실 되게 신기한 성적이에요. 이 영화가 한국에서 무려 4주 연속 박스오피스 1위를 했어요. 이 영화가 2020년 2월에 개봉했거든요. 코로나 본격적으로 터진 바로 그 시기라서 개봉 예정 영화들이 싹 다 개봉 취소. 그래서 영화가 개봉을 안 하니까 거의 극장에 이 영화만 걸려있는 상황이라 4주 연속 1위를 한 거예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극장뿐 아니라 번화가들 전부 사람 거의 없이 텅텅 비어서 4주 연속 1위를 했음에도 관객이 57만 명밖에 안 들었죠. 그런데 울프맨은 지금 개봉 후 추이를 보면 관객이 인비저블맨의 100분의 1도 안 들 것 같아요. 이 영화 자체의 흥행도 심각하지만 지금 극장가 상황이 이거는 코로나 때를 방불케 할 정도로 난리도 아니거든요. 3월이 원래 비수기이긴 하지만 지금 정말 심각합니다. 예를 들어 지금 테마로 반응은 엄청 좋은데 최종 관객 수가 인비저블맨 성적 넘기 힘들 것 같아요. 극장가 위기다 오래전부터 계속 말 나왔지만 올해가 정말 심상치 않습니다. 한국 영화 산업, 극장 산업에 진짜 심각한 한 해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걱정이 되네요. 네, 울프맨 리뷰는 이것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